거절됐습니다. 이거 원래 거절하면 안 되는 건데 거절됐어요. 진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민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처한 가장 핫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또다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잘 다니고 있다가 뭔 퇴사냐고. 그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되게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저희 역할을 열심히 했고 많은 것들을 공부했고 또 어떠한 성과도 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좀 육아와 일의 양립이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저희 애기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3월달 새학기에 정말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결단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갑자기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내일부터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진짜 애기 엄마들 일하기 힘들다 싶었던 게 일단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애기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들어한 지는 좀 됐고요.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한 게 되게 큰 변화이긴 했지만 애들도 그랬던 거죠. 유치원 다니는 것도 바쁘고 거기 이제 태권도 학원까지 가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피로함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녀야 한다 해서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했었는데 코피도 몇 번 쏟고 그리고 매일 태권도 학원차 데리러 가면 거의 기절을 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조금만 집에 일찍 오고 싶다고 눈물로 읍소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아졌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확실히 조금 많이 피로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근무 시간 조정을 조금 요청을 해보자. 제가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렇게 근무 시간을 바꾸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5시에 마치고 집까지 오면 5시 반, 유치원으로 데리러 가면 5시 한 45분 걸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집까지 다시 돌아오면 6시. 근데 지금 태권도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6시 20분이거든요. 태권도 학원에 갈 때는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고 태권도를 중간에 가니까 6시 20분에 저희 집에 도착하는 구조였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5시로 제가 바꾼다고 해도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또 데리러 가는 게 이제 도보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런데 버스를 타고 하원을 하면 저희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 10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5시에 마치고는 제 시간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8시부터 5시로 근무를 바꿔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육아기 단축 근로를 요청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 거절됐습니다. 두둥. 이거 원래 거절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거절됐어요. 진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일단 저희 근속 연수가 너무 짧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근속 연수가 짧은 사람이 육아기 단축 근로를 했던 사례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하나의 선례가 생기는 것인데 근데 그게 저희 고용주님께서는 별로 원치 않는 결과이신 거죠. 지금 있는 여직원들이 다 단축 근로를 하겠다라고 할까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를 원치 않으신대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지만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일을 대충 하고 그렇게 다닌 것도 아니었고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업체 어디 쓰시냐고 연락 올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블로그면 블로그, 그 외 다른 업무들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드린 게 정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절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분도 되게 안타까워 하셨고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느냐,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제가 그걸 했겠죠? 사실 전 진짜 그것도 정말 어렵게 고민하다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니 근데 왜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지 뭐. 해주기 싫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되게 정을 진짜 많이 붙였고 정말로 열심히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무척 많이 속상했지만 고용주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일단 싸움을 시작을 하는 순간 되게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 단축 근로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고 업무 공간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지내던 분들이랑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좋았던 기억을 굳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요청을 하면 이 다음부터는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을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처럼 절실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강경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것 또한 선택인 것을. 그래서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일단 조만간 퇴사를 해요. 2월 중순을 얘기를 했는데 1월 말까지 하는 건 어떠냐 하셔가지고 그치 뭐 말이 나온 마당에 그거를 계속 미뤄두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퇴사 날짜 정해줬고 그리고 또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또 설이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근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헛헛해졌고 매일매일 약간의 그 우울감과 약간의 그런 상실감 속에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에휴, 뭐 먹고 살죠, 여러분? 이제 뭐 먹고 살아. 바깥에는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리고 힘들다고 난리고 근데 뭐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경기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게 어쩌면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제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직장 생활 이번에 한 거 좋았어요. 어쨌든 저희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고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한번 경험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디자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실력도 많이 늘었고 쓸 줄 아는 툴들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리고 마케팅도 그렇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그게 다 저희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AI도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또 안 써보면 모르는 게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이제 발을 담그고 있어야 경험을 해봐야 그 시류에도 따라가지. 그거를 또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전 진짜 일하면서도 AI도 정말 열심히 쓰려고 많이 공부했고요. 제 돈 들여서 강의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또 잘 쓰기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넓은 세상이 있고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도 체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어서 그런지 그 발전에 또 되게 더디기도 해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그거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걸 또 열심히 따라가려면 또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막 해야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은 버티는 기조로 있게 되고 또 근무 시간에 다른 거를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런 게 다 업무와 연관되는 어떤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이니까 업무 시간에 일을 잘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유용하게 활용을 못할 때도 좀 많았어서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잘하면 좋은데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있다 보니까 뭔가 버티는 마음이 됐어요. 이게 참 너무 희한해요. 열심히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에너지를 버티는 데 써야 한다는 게 조금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다채로운 경험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주도적인 일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너무 늘어지니까 사람이 또 너무 안락함과 그 안온함에 빠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그 거대한 방패막이 생긴 것 같고 근데 그런 그 방패막 안에서 투잡을 잘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저는 약간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타입이라서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쩌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이 하나가 닫히면 또 새로운 게 열려요. 신기하게.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릴 때가 되면 열려야 하는 때가 되면 반대로 지금 있는 문이 닫히기도 해요. 이거는 뭐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지금은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당장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또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다시 또 열심히 해보자. 또 새로운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오늘 전하고 싶었던 저희 최근 근황이었고요. 이제 뭐 먹고 살죠? 당장의 생활비가 참 아쉬워요. 그죠?